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야 정치권 광주에 총집결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참석을 해서 그 의미에 힘을 더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서 띄운 메시지 영상으로 직접 먼저 보겠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네, 5월 정신이라는 메시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눈에 띄었는데요. 상당히 여러 번 언급했죠. 그런데 이 5월의 정신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맞서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 엇갈리면서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결국은 뭐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부터 줄곧 강조해왔던 키워드 두 가지를 뽑으라면 아마도 자유와 민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만큼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것, 그것을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고 본인의 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에 더해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담고 있는 그 어떤 속내,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정신, 이것도 또한 자유와 민주와 통한다, 서로 같다, 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반민주와 반자유 세력 혹은 반민주와 반자유를 추구할 법한 이런 일단과는 타협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과는 맞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뭐 분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반민주 반자유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독재 국가라든가 아니면 반인권 국가라든가, 예를 들면 뭐 북한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짜 뉴스와 위선과 부패로 찌든 정당 혹은 그런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 일부, 이런 세력들이 반민주 반자유 세력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5.18 43주년 기념식에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두 차례 연달아서 이제 참석을 한 건데, 광주와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는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이번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아마도 종합적인, 이게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합적인 판단과 어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뭐 다른 일각에서는 다소 개헌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헌법 전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전문은 예. 이를테면 책의 서문 같은 겁니다. 프롤로그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전문에 담기는 내용이 헌법적인 법률적 효력을 갖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또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처럼 여야가 통일된 목소리로 5월의 정신을 헌법에 담자라고 한다면 이번 정부 내에서는 헌법 정문에 담을 수도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도부만이 아닌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이목이 모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호남 청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고, 또 김병민 최고위원 등 청년 정치인들은 어제 전야제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여당의 어떤 뜨거운 마음이 호남에서 받아줄지 이것도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 뭐 역대 보수 정권 중에서 대통령 포함해서 현직 국회의원들, 예, 여당 예.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 참석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뭐 광주 민심을 안기 위해서 정성 노력을 기울였다. 진심 이렇게 느껴진다. 뭐 평가할 예. 만합니다. 네. 과거와 다른 모습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보수 정권이 5.18 정신을 안겠다 그러면서 5.18 묘역 찾아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한두 번 찾아가지 않고 여러 번 찾아가겠다 이런 말도 했고, 그 뒤에 그런 유사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광주 민심은 어떠냐 하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안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5.18에 대한 폄훼나 폄하, 왜곡, 가짜 뉴스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폄하 왜곡 발언들을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중징계한 사례가 더 별로 없어요. 네.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한쪽에서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가서 5.18 정신 있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5.18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하하고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니까 광주에서는 그 진정성을 일회성으로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으로 공천에서는 5.18 관련된 망언들을 하거나 왜곡된 발언들을 하게 되면 예. 뭐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든지 뭐 이런 어떤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와야지 그나마 광주 민주심이 조금 진정성을 믿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 갔을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 예.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평화 발언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 그런 평화 발언들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누가 광주를 갖느냐 보다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아닌가, 그것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지켜야 된다. 관련돼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얘기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당내 비리를 덮으려 개헌 카드를 쓰면 안 된다. 오히려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용산 대통령실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거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기념사에서 자유, 민주주의 이 예. 얘기만 끊임없이 반복됐는데 진짜 자유와 민주주의가 뭔지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대통령 지금 스스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맞으니까 밀어붙이겠다. 네. 이게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민주주의 이코르 법치예요. 법을 잘 지키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식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국민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의 어떤 대의를 쫓는 이런 정치력은 하나도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 5.18 정신을 갖다가 5.18 정신을 헌법 서문에 싣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럼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에부터 정치가 출발하는 거지.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부정부패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5.18 이거를 추진하면 면죄부를 줄 것 같으니까 그럼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기 시작하면 개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런 서로가 동의하는 부분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게 정치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마치 법치로 등치시켜서 예. 지금 마치 민주당이 비리를 덮으려고 개헌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못한다 그러면 민주당과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일도 못해요.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인식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법치 통치 스타일을 갖다가 너무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5.18 정신 모독 얘기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즉답은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런 눈치죠.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헌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김재현 평론가님?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고 보수 정당의 뿌리를 찾자면 그 뿌리 어디 중간쯤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 예.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화 과정에서 이 정당을 지지했던 지금은 강경한 보수 혹은 전통적 지지층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세력들의 일단의 그들을 대하는 차원에서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라고 덥석 받기가 부담스러운 네.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주장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는 굳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않더라도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그럼 개헌을 하자라고 할 때 개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개헌 이슈는 상당히 지금 누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그렇죠. 들면 5년 단임제 대통령, 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지에 대한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 개헌 논의들이 지금 잠재워져 있는 상황인데 네. 원포인트로 5.18 관련된 이 내용을
헌법 전문에 심는 이런 개헌만으로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헌법의 어떤 모형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현 정권에서는 좋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 다양한 개헌적 논의들을 함께 가져가서 그 적당한 시점에서 이 내용도 같이 수락시키자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헌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5.18 정신을 헌법에 싣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해왔던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네. 대통령도 그 정권 내에서 이 관련된 개헌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이 예.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말이죠. 5.18 정신, 5월 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논의와 절차 과정, 진행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즘에 반하는, 그래서 국민에게 일정 정도 최후의 보루가 되는 저항권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헌법 전문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나치도 마찬가지, 나치도 선거를 통해서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라고 하는 민주적인 제도를 통하지만 그 안에 자유라고 하는 내재적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60항쟁, 부마항쟁, 그리고 5.18 다 수록해서 이 정신이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국민이 독재와 아니면 탄압에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독일처럼 넣자라고 하는 네. 이런 구체적인 논의 이후에 개헌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단순히 그냥 5.18 정신을 넣기 위한 넣자 말자 혹은 예. 광주의 정신을 따를 거냐 아닐 거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 논의는 사실은 좀 너무 소모적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예,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5.18 또 이 60항쟁, 부마항쟁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한 시도를 했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광주를 찾았습니다. 오늘이 아닌 어제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우리는 5.18 민주정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글쎄요. 저기서 또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민주주의가 흔들리면이라는 건데 갑론을박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근대화 이후에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 독재도 있었고 그에 네. 따른 여러 가지 탄압적인 일들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의 어떤 저항으로 극복해 왔고, 그래서 오늘날 자유와 민주를 확고하게 예. 자리매김하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특정 사건이 아니라 여러 숱한 역사의 과정의 궤적들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면, 행정부 수반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특정 사건에 빚을 졌다라는 혹은 어떤 특정 사건에만 유달리 강한 애착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네. 그건 지도자로서는 좀 편협한 이런 행보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직 기간 본인도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지 못했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사과성 발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5월 광주 정신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 혹은 예를 들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유달리 이 민주화 진영이 강한 애착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TK라든가 이 보수 진영이 그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네. 이런 것이 잘 진척이 되지 않는 부분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5월 정신의 하나의 어떤 통합과 화합과 어떤 이런 이미지 메시지와도 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한 것은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행보를 갖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과연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문 전 대통령 특히 고 문재항 열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문 열사 조명에 남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 교수님,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문재항 열사는 5.18 당시에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저항의 장소였죠. 도청에서 결국은 군인들과 맞서다가 예. 이제 사망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5월 26일 날 어머니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손 들면 군인이 총을 안 쏜대요. 이렇게 어머니를 위로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위로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군인이 설마 나한테 내가 총 놓고 손 들면 쏘지는 않겠지. 이런 최소한의
국가와 군인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게 배신당한 거죠. 왜 5.18이 특별한가? 뭐 60항쟁, 부마항쟁 많은 얘기를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이 특별한 이유는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총칼로부터 국민과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5.18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타의 사건과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다른 여타의 사건들은 포갑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어떤 폭력에 맞서 싸운 건 다 네. 똑같지만 그 현장에서 총과 칼로 수백 명이 죽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칼을 든 겁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마저도 총칼을 든 사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5.18은 다른 사건과 궤를 달리하는 사건이고 그래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문재양 열사 얘기도 다시 꺼내자면 우리 국민들이 독재에 저항해온 역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 역사 속에 고등학생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총칼을 든 역사는 이거 하나예요. 예. 그렇다면 왜 우리가 5.18을 우리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되느냐? 일본은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 일으키지 말자고 해서 평화헌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여러 가지 3.1절부터 기념해야 될 게 많지만 또 하나 절대로 국가는 군대는 국민에게 총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역사를 기려야 한다는 게 5.18 정신인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문재양 열사는 그런 어떤 5.18 정신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예. 그분을 재조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고 전두환 씨의 손자죠.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도 화제가 됐습니다. 전 씨 일가 중 최초 행보였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우연히 만나서 함께 주먹밥을 만드는 모습도 언론이 집중했습니다. 그 주먹밥, 광주 민주화운동 때 어머니들이 시민군 나간 자식들을 위해서 나눠주던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응원할 수도 없었던 회한이 담긴 그런 주먹밥 아니겠습니까? 좀 우연히 만났더라고요, 둘이. 네, 뭐 두 분의 뭐 우연한 만남에 대해서 뭐 더 사실은 언론에서는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이제 이었던 얘기 연장선에서 주먹밥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주먹밥을 왜 만드는가? 당시에 신군부가 5.18을 총칼로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광주를 봉쇄하고 언론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폭도들이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네. 있다고 했어요. 폭도들의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들어갔다라고 당시에 방송과 언론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광주의 상황은 어땠느냐? 시민들 스스로가 폭도와 혼란이 아닌 그 안에서의 질서와 평화가 있었습니다. 약탈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하죠. 그렇죠. 약탈도 없었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주먹밥을 만들었고 예. 또 치안을 갖다가 시위대가 스스로 치안을 갖다가 조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폭도와 혼란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 정신을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총을 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방어, 시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그 방어 속에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정신,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당시의 광주의 혼란과 폭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상징 중에 하나가 주먹밥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도 들어있는 것이지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주먹밥을 바라보는 전두환 씨의 손자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징계당에서 쫓겨난 여당의 당대표가 주먹밥 만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만남, 둘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은 못 만날 이유도 없다. 계기가 된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과 전우원 씨의 만남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두 사람이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생각도 좀 듭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좀 나서야 할 자리와 그렇지 않을 자리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전우원 씨의 진정성 그리고 5.18 정신에 대한 정말로 존경심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유족회라든가 현재 정부 아니면 보훈처 이런 그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의 얘기가 화제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전우원 두 분의 만남은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5.18 유족도 또 광주 시민도 또
또 현역 정치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우원 씨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로서 광주에 사과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가족과 함께 광주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발언에 네네.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전우원 씨는 기본적으로 수신제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비판과 지적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예. 이를테면 마약과 관련된 이런 스캔들이 있었고 말이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도 출국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것이 본인의 할아버지와 또 부모의 탓이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전우원 씨의 나이가 사실은 그렇게 말할 나이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뭐 두 장면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연출되는데 하나는 광주에 대한 사과와 반성, 또 하나는 개인의 일탈과 또 더군다나 이 이준석 전 당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네. 광주에 애정을 쏟는 것은 그대로 또 하나의 장면이지만 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에서 중징계를 받고 사실상 활동이 중지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양단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광주에 모여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보니까 예. 그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광주 현장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